안녕하세요. 나이 40 중반이 넘어가는 세월 동안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못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작년에 남편과 갈라서게 되었거든요. 저에게 온갖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거부를 했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저와 다시 시작하려고 쉬지 않고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라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 중에 있어요. 컴퓨터의 전원을 끄기 전에 저와 남편이 왜 서로 갈라서게 됐는지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사연을 들려드리고 소통을 좀 해보고 싶네요. 작년에 문제가 생긴 건 다름 아닌 9년간 병수발 들었던 시모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서부터 남편과 여러 가지로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변해버린 모습으로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게끔 더 악착같이 모질게 대하고 있었죠. 결국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저는 더 이상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 이혼하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 어머니 병수발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 때문에 내가 9년 동안 편하게 살아왔었던 것 같아. 아직 서로 젊으니까 뭐든 하면 먹고 살 순 있잖아. 열심히 한번 살아봐. 내가 당신한테 자유를 주는 거야.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낸 거잖아. 우리 어머니가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던데. 장례만 끝나면 각자 갈 길 가자고. 지긋지긋했던 당신과의 결혼 생활, 이제야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 서로 맞지 않는데 굳이 같이 붙어 살 필요가 뭐가 있겠소? 이러려고 일부러 나한테 접근했던 거야? 결혼 전에는 엄청 따라다니면서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 모셔와 나한테 병수발 들게 하고 이제 곧 세상 떠나실 때 됐으니까 나도 필요 없다는 거잖아. 접근했던 이유가 이런 거였어? 돈도 없어서 결국 어머님 나한테 맡기더니 지금까지 고생한 나를 버리려고 그동안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거야? 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속이 후련해? 헤어질 거 생각하니까 아주 좋아 죽겠니? 당신이랑 결혼한 지 10년의 시간 동안 9년을 어머님 병수발 들었어. 우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건강하지 못한 어머님을 볼 때면 세상 떠난 부모님 생각에 지금까지 옆을 지켜드렸던 건데 당신은 그런 나한테 꼭 이런 식으로 상처를 줘야 해? 나와의 아이도 가지지 않겠다고 짐스러운 상황들을 전부 없애버리기 위해 수술까지 받았던 것도 이해했어. 당신이랑 내가 좋은 형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었던 건데 어떻게 어머님이 세상 떠나실 때가 되니까 나와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내치려 들어? 당신한테 속아서 지금까지 희생만 하고 살아온 내 인생 책임져. 당신 인생을 내가 왜 짊어져야 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함께 살아봤자 득될 거 하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 지금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 알면서 미련하게 계속 붙잡고 있을 거야? 각자 갈 길 가면 얼마나 속편해. 내가 지금이 오길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었는데. 나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었어. 이제야 내 삶을 찾을 수 있게 된 거고, 당신도 그만 고생하고 앞으로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어차피 당신이랑 나는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서로 나눠 가질 재산 싸움 같은 것도 안 해도 되니까. 서로 갈라서는 거 얼마나 깔끔해? 자식도 없으니까 내가 양육비 내줄 필요도 없는 거고. 이 집이야 어차피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었으니까 당신은 몸만 나가면 되잖아. 지금까지 우리 엄마 병수발 듣느라 그동안 고생한 거 예정을 생각해서 당신한테 엄마가 살던 집 그거 당신 명의로 옮겨줄게. 거기서 살면 당장의 생활은 될 거 아니야? 그것까지 전부 다 팔아치우려 했던 거 나도 조금의 양심은 있어서 주는 거니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 구옥이라 곧 무너질 것처럼 허름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곳은 당신이랑 우리 엄마가 함께 했던 추억들이 묻어있는 곳이잖아. 남편은 벌써부터 저와의 관계에 대해 전부 정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제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었죠. 그래도 함께해온 세월이 있는데 시모가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며칠 남지 않게 되자 본색을 드러낸 남편의 행동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남편과 인연을 만들었을 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삶의 희망이 생겼었고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시모의 수발을 드는 동안 남편은 저에게 거짓된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속으로는 하루빨리 저와의 관계도 정리하고 싶어 했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숨기고 있었죠. 답답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고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숨만 쉬며 누워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시모의 삶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눈물을 보이고 있자 시모도 눈을 감고 계셨지만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건 저에 대한 고마움을 전부 다 알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9년의 세월 동안 시모 옆에서 병수발 들었을 때 힘들다는 생각보다 함께하는 시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시모와 대화가 가능했을 때 저에게 항상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시모를 볼 때면 저희 부모님 생각에 더 많은 것들을 챙겨드리고 싶었죠. 항상 저에게 부족한 집안에 들어와 고생만 안겨주는 것 같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저와 여행도 가고 싶어 하셨지만 현실은 병실에 누워 계실 수밖에 없으셔서 제가 안 볼 때면 미안함의 눈물을 보이곤 하셨습니다. 남편만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 있었다면 저희 가족의 슬픔은 덜했을 텐데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주지 못한 모습들이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고 말았네요. 아직까지 숨이 붙어 계신 거야? 어머니, 언제까지 버티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만 쉬셔도 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사람 생명 참 질긴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병원비 축 내실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남겨준 것도 하나 없으시면서 지금까지 자식 등골 빨아먹었으면 갈 때라도 서둘러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버티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발 저 좀 놓아달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엄마와의 지긋지긋했던 인연 끊어내고 싶은 제 마음 왜 이렇게 몰라주시는 거죠? 당신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엄마가 세상에 미련이 남으셔서 못 떠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병수발만 들어주라고 했지 정까지 주라고 그랬어? 피를 나는 모녀도 아니면서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당신이 흘리는 눈물 내가 보기에는 가식 같다고. 당신도 이제 병실에 들어오지 마. 방금 뭐라고 그랬어? 가식? 어머님이 빨리 떠나시면 좋겠다고? 그게 자식 입에서 나올 말이야? 당신을 낳아주신 분이야. 가진 게 없고 부유하지 못했어도
당신이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온 것 같아? 그동안 키워주신 건 왜 생각 못하는데? 당신이 오히려 어머님 등에 달라붙어서 간이며 쓸개며 다 빼서 가져갔겠지. 어머님과 그동안 살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렇게까지 가난해진 이유도 전부 당신 때문이었잖아. 사업한답시고 집안 재산 전부 다 빼가고 어머님 노후 재산까지 탈탈 털어가 사업하는 족족 망하기만 했었다며. 그런데 해준 게 없다고? 어떻게 당신을 낳아주신 분한테 빨리 세상 떠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쓰레기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당장 병실에서 나가. 어머님이 눈만 감고 계시는 거지 귀는 열려 있으시다고.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들으시라고 하는 소리야. 당신도 어차피 이제 곧 남남인데 언제까지 여기에 붙어 있을 거야? 이럴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계획이나 좀 세우지 그래. 장례식 때나 부를 테니까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네. 엄마가 끈질기게 생명줄을 잡고 계신 건 다 당신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 병실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당신 같은데? 내가 연락할 때까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서둘러 일 처리가 진행이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남편은 숨만 겨우 쉬고 계신 시모 앞에서 온갖 독설을 퍼부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래도 낳아주고 그동안 키워준 본인 엄마한테 하는 행동은 남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제가 끝까지 나가려 하지 않자 남편은 저를 끌고 병실 밖으로 내쳐버리더니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무서운 모습으로 돌변해선 시모가 하루빨리 세상을 떠나야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해결된다면서 저와 시모가 가까워지는 걸 막아섰어요. 결국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듣고 계셨는지 시모는 며칠 뒤 세상을 떠나셨고 그제서야 연락 온 남편은 장례식을 준비하라며 저를 불렀습니다. 급하게 장례식장을 찾아가자 남편은 이미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그냥 돌아가고 싶었지만 시모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제 발목을 붙잡아 어쩔 수 없이 장례식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며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남편이 충격적인 행동을 제가 보는 앞에서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었죠.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했던 것들이 이제야 정리가 되니 내 속이 다 후련하네. 너는 그래도 행복한 거야. 집안이 잘 사는 편에 속하잖아. 우리 집안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 사업도 어느 정도 자금이 뒷받침돼야 하는 건데 보잘것없는 집안이라 자금이 없다 보니 내가 계획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망하게 되더라고. 그럴 때마다 부모 잘못 만난 내 인생이 얼마나 화가 나던지. 너희들은 지금의 삶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앞으로 혼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 거야. 지긋지긋했던 것들 전부 다 정리하고 남은 인생 혼자 즐기는 게 내 꿈이었다고. 너희들 혹시 세컨드 안 필요하냐?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고 데이트는 하고 싶은데 주변에 여자가 없으니 답답해 죽겠지? 남자들은 가끔 일탈을 하고 싶잖아. 그래서 내가 좋은 제안 하나 하려 하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대가만 지불하면 되는 거야. 나 조만간 저 사람이랑 이혼할 거거든. 사람이 착해서 좋은 말 몇 번 해주면 그냥 넘어와. 너희들 즐기고 싶으면 저 사람이랑 연애해도 된다는 거야. 단 내가 소개해준 거니까 가는 게 있으면 돌아오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
어때? 생각보다 괜찮은 조건 아니야? 지금 시대가 100세 시대라잖아. 우리 곧 있으면 인생의 절반을 살아간 거라고. 그런데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나이 70 꺾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대로 걸을 수나 있을 것 같아? 그때 되면 이런저런 질병도 함께 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젊었을 때 즐기라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도 가끔 일탈 한번 하고 싶지 않아? 지금의 가정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냐고. 남편이 술이 과했는지 충격적인 말들을 거침없이 뱉어대길래 화장실에서 물 한 바가지 퍼와서 정신 차리라며 냅다 얼굴에 뿌려 버렸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해선 안 될 말들이 있는 건데 남편의 인간 이하의 행동은 제 분노를 더 키우고 말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시모의 장례식장에서 터져버리게 되었죠. 남편은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손까지 올려 붙이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흥분한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잠시 나갔어요. 제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였죠. 하지만 제가 잘못한 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시모의 영정사진 옆을 지켰습니다. 정신을 덜 차린 남편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을 짓을 했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이혼 서류에 아직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인 만큼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저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밖에 있던 남편이 어느 정도 흥분을 가라앉혔는지 다시 장례식장을 들어왔지만 이미 저희 부부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져버렸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한 채 서로의 자리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시모의 장례가 끝이 난 뒤 남편이 바라는 대로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모가 살고 계셨던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허름한 구옥을 저에게 넘겨주면서 시모의 집을 받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며 온갖 생색은 다 내놓에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되어버린 저는 시모가 남겨준 허름한 집에서 한동안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 동안 지낸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린 것 같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현실을 마주한 저는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안 좋았던 기억들을 전부 지워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동안의 제 삶은 시모 곁에서 병수발만 들어왔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앞이 막막하기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졌고 거기에다가 혼자만 있게 돼서 그런지 쓸데없는 잡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허탈해진 인생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언제부터인가 꽤 많은 사람들이 집 근처를 배회하며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런데 저희 집 앞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무리에 있던 남자분께서 재개발 추진 문제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주변 동네가 너무 오래되기도 했지만 옆 동네에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서 저희 집 주변에도 재개발 영향을 받게 될 것 같다며 나라 정책을 통해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구옥들을 매입하게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라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거라는 걸
남편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재개발 지역이 될 것 같다고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그 소식을 남편도 들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명의를 넘긴 집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길 원하고 있었어요. 이 집은 당연히 내 거지. 명의 이전했다고 무조건 당신 소유가 되는 건 아니라고. 우리 엄마가 평생 이 집에서 몸담고 생활하신 곳인데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는 걸 내가 알았다면 당신한테 넘겨줬었겠어? 지금도 집값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폭등했다고 하던데 얼마나 올랐는지 당신은 제대로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 이 집을 줬다가 다시 뺏겠다는 거야? 내가 왜 줘야 하는 거지? 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된 상태인데 당신이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라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 나랑 이혼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혼자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오다가 어머님이 사시던 집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니까 다시 뺏어가고 싶은 거야? 당신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니? 내가 그동안 어머님 병수발 들면서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내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당신은 자식의 도리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염치로 이 집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건데? 저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당신이 어떤 성격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옆에 끼고 있는 건데?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어머님 병수발 들어줄 여자를 찾고 있었던 거겠지. 이 집은 내가 평생 가지고 있을 거고 당신한테는 절대 넘겨주지 않을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녕하세요. 대충 듣기는 했었는데 정말 앞뒤가 꽉 막히신 분이네요. 아니면 귀가 어두우신 건가?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은 원래 그쪽이 아니라 이 사람 거였다는 거 몰라요? 법적으로 대응하면 어차피 뺏기게 될 거라고요.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원래 명의로 다시 돌려놓고 조용히 사라지시죠. 그쪽이 뭘 한다고 내 앞에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야? 법적으로 대응하면 뺏기게 된다고? 그건 해봐야 아는 거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누가 이기는지 보면 될 거 아냐? 나는 끝까지 싸울 거고 어머님이 남겨주신 이 집을 너희들한테 넘어가게 놔두지는 않을 거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고. 영주 씨가 보고 있어서 내가 좋게 설명한 건데 이 사람 안 되겠네. 내가 꼭 무력을 써야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당장 우리 엄마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은 시모가 사용했던 집안의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전부 집어들어 던져버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제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 이상 절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건 경찰의 도움이었고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나서야 도착한 경찰은 저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어보는 말에 온몸이 떨려오는데도 침착하게 설명을 해 나갔어요. 경찰은 일단 명의가 저에게 넘어갔고 집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저에게 되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려면 남편이 법적으로 소송해야 된다면서 그 전까지는 집에 대한 권리가 저에게 있다며 제 편을 들어 주었어요. 만약 경찰이 옆에 없었다면 남편은 더 크게 난리를 쳤을 테고 결국 저는 내쫓겼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 옆에 든든한 경찰이 있어주자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옆에 있던 여자를 데리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근처에서 수시로 순찰을 하겠다며 남편에게서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은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게 계획을 했지만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아 골치를 썩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법적 공방이 오고 간 뒤에 판사의 결론은 제가 그동안 시모의 옆에서 병수발을 들어주며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은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이혼을 제기했으며 위자료를 대신해 금전적인 가치가 없었던 9억을 준 뒤 이혼을 했는데 재개발 소식이 들리면서 법적으로 깔끔하게 명의가 이전된 집을 다시 돌려받으려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사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난리를 쳤지만 법적으로 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약 법정에서 남편의 손을 올려주었다면 재개발로 인한 수익을 아무런 계획 없이 사용을 했을 테고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모든 돈들을 전부 다 탕진하고 말았겠죠.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결과가 좋게 끝난 거에 대해 너무 감사했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저에게 찾아와서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으며 다른 방법을 계획했는지 저와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좋게 끝난 건 아니었지만 앞으로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함께한 세월이 짧은 것도 아니었는데 다시 합치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소? 우리가 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데 뭐하러 재결합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당신 속을 모를 줄 알아? 나랑 합친 다음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은 거겠지. 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해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받아줄 건데? 당신이 우리 엄마 병수발 들어준 거에 대해 내가 평생 보답하며 살아갈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우리가 불행했던 적만 있었어? 좋았던 적도 많았었다고. 좋게 생각해주면 안 돼? 남편이 생각한 방법은 재결합이었지만 저는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 남편은 또다시 얼굴을 붉혔지만 자기가 분노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다시 돌아가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더 반복적으로 찾아온 남편과 계속되는 마찰을 없애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적금 금지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제가 나중에 피해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사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죠. 제가 살던 집 주변에서는 벌써 많은 분들이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상태였어요. 저 또한 남들처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고 재개발로 받은 보상금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늦은 저녁 다시 한번 저에게 찾아왔어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제발 한 번만 얼굴 좀 보여달라며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길래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안 본 사이에 남편의 안색은 상당히 어두워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게도 간암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걸 알고 함께 지내던 여자가 남편의 재산과 집까지 팔고 잠적한 상태라며 무릎까지 꿇더군요. 술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결국 자기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얻게 된 결과였고, 몸이 아프게 되자 제가 생각이 났는지 도움을 요청하려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조금의 감정조차 변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남편과 저와의 관계에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죠. 도와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저는 가차없이 고개를 돌려 현관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흐느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서성이던 남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었고, 그 후로 2번 다시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또다시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미련 두고 싶지 않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밖엔 없네요. 지긋지긋했던 남편과의 인연을 그만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제 삶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모가 저에게 남겨주신 8억이란 값진 재산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저를 버린 남편은 남은 시간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가족들과 언제나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식을 올린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에 저희 엄마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지르셔서 부득이하게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뒤늦게 후회를 하신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가 버렸고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기만 하네요. 엄마는 지금의 남편을 사이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하셨어요. 그 이유는 남편의 재산이 많지 않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제가 생각한 기준과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많이 달랐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이 그렇다고 형편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살 수 있었지만 엄마는 남자 집안은 무조건 저희보다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문제가 갈등의 시작이 되면서 잦은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죠. 저는 남편이 사치 안 부리고 경제적으로 절약하는 모습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 반대셨죠. 남자가 돈 씀씀이가 커야 큰일도 하는 거지. 쫌팽이처럼 절약하면서 살면 제대로 된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니? 손이 작은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 여태까지 발전 없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다. 남자는 무조건 야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야망 찾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왜 엄마가 내가 만날 사람의 기준을 정하는 거야?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것 하나 없어. 토달지 말고 조만간 선자리 알아볼 테니까 이제 그만 갈라서라. 엄마는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만난 사람도 아닌데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하시는 모습이 저에게 많은 상처로 다가왔죠.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엄마는 그냥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이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만나줄 생각도 없으셨고 기회조차 주려하지 않는 엄마의 행동 때문에 사태가 심각해지자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던 아빠는 가족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셨네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낼 거야?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집안이 아주 난리도 아니구먼. 당신도 좀 적당히 하지 그래? 막내딸 진이가 마음에 드는 남자라는데 한 번쯤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건데 꼭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려야 되겠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거지. 너는 엄마를 꼭 이겨 먹어야 되겠어?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네가 엄마를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잘난 거 하나 없는 놈 봐서 뭐하게? 시간만 버리는 꼴이다. 여보, 이제 그만 일어나도 되지? 엄마는 그 욕심부터 버려야 돼요. 돈 많은 사위 하나 들여와서 큰 거 하나 얻으시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엄마는 저를 데리고 장사하려는 거 모를 줄 알았어요? 지금 선보게 하려고 능력 좋고 돈은 많은데 결혼은 못하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 알아보고 계신다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어제 저녁에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아빠, 엄마가 글쎄 나보다 15살이나 많은 사람이랑 붙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니까요. 아빠는 엄마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나이 차이가 뭐 어때서? 너희 언니 봐봐라. 엄마 말 들어서 지금 어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잖아. 비록 7살 정도 차이 나지만 결혼하면 나이 차이 신경도 안 쓰게 된다. 고집 그만 부리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앞으로 인생길은 환하다고. 당신이 진이 좀 설득해봐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야? 엄마와 저는 서로 전혀 조율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배우자감이 엄마의 기준에선 달랐기 때문에 대화가 좋게 이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해결된 건 하나도 없이 서로의 감정만 상해버린 상태로 각자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저는 배우자의 능력보다 사람의 인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엄마는 인성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라며 무조건 재력을 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도 저와 같은 의견이셨고 엄마 앞에서 편을 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했었죠. 결국 아빠만 제가 결혼하고 싶은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어려운 자리이고 긴장이 될 텐데 어색할 줄 알았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아빠와 그 사람은 웃으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꽤 오래 함께한 시간 동안 아빠는 사위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결정하셨는지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저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네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무조건 강하게 추진하셨던 아빠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한테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대화로 주고받으면서 싫다는 반대 의견에도 아빠는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긴장이 많이 돼 보였지만 그래도 들어오는 질문에는 차분하게 대답을 이끌어 줬어요. 그래도 경차는 좀 아니지 않아? 주변 시선들도 있는데 최소 승용차는 돼야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지. 어떻게 남자가 경차를 끌고 다닐 수가 있는 거지? 진이야, 너희 형부가 얼마짜리 차를 끌고 다니는지 너도 몇 번 봐서 알지? 1억이 넘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도 좀 더 비싼 거 사려고 생각 중인데 경차를 끌고 다니는 건 우리 집안의 이미지에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되지 않니? 차는 남자의 얼굴인 거 모르니? 집보다 차가 좋아야 목에 힘주고 남들 앞에서 꿀리지 않는 거야. 언니, 예전에는 그런 성격 아니더니 형부 만나서 돈맛 좀 봤다고 벌써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진 거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람의 기준을 정할 수 있어?
형부 집안이 돈이 많고 잘 사는 거 나도 아는데 그렇다고 명품 외제차 탄다고 그걸로 사람의 기준을 정한다는 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해. 외제차 타면 뭐해? 인성이 바닥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지. 처제, 지금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지금 인성이 바닥에 쓰레기라는 거야? 외제차 탈 수 있는 것도 능력이야. 그리고 돈이 있어야 인성도 완성되는 거라고. 나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쉬웠는 줄 알아?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거라고. 형부, 솔직히 그건 아니죠. 형부네 부모님께서 당연히 재력이 많으니까 다른 것들도 쉽게 얻으셨으면서 혼자서 모든 걸 헤쳐나간 것처럼 행동하시는 게 솔직히 너무 부끄럽네요. 이 사람도 돈만 있었으면 지금처럼 그냥 평범한 회사에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형부는 부모 잘 만난 것밖에 없지 않아요? 그걸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어찌됐든 지금의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 너희 형부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비교가 되니? 서로 주고받는 대화는 점점 격해지더니 결국 마음의 상처만 남게 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었어요. 아빠가 원하는 자리는 서로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충분히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한 사람의 단점을 집어서 상처 주는 모습을 보고 화가 많이 나셨는지 탁자의 손을 내리치시더니 결국 분노하셨습니다. 아빠의 행동 하나에 분위기는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되었고 엄마는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더니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게 되면 집안 꼴이 이렇게 되는 거라며 이것 또한 그 사람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뱉은 한마디에 아빠는 이렇게 된 게 전부 엄마 때문이라고 되려 모든 잘못을 엄마 쪽으로 몰아가시자 아빠의 말에 당황하셨는지 더욱더 흥분하시면서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가셨어요. 이게 왜 내 탓이야? 내가 원하는 사이를 데려오겠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당신이 하도 진이를 감싸고 도니까 제가 저렇게 기어오르는 거라고. 나는 절대로 이 결혼 반대할 거니까 만약 내 말 무시하고 결혼 진행한다면 인연 끊을 줄 알아. 뭘 인연을 끊어? 애들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당신이 한 번이라도 진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이 친구와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는 해봤어? 나는 따로 만나서 오랜 시간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었다고. 그리고 정말 내 딸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음직스러운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된 건데 그럼 한 번쯤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진이 엄마면 나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한다고. 나이를 거꾸로 먹은 것도 아니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면 나도 더 이상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으니까 생각 잘하고 행동하는 게 좋을 거야. 진이 너, 이게 네가 원하는 결혼인 거니? 꼭 엄마 아빠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되겠어? 엄마, 그렇다고 제가 15살이나 차이 나는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가족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불행해지는 게 엄마의 행복인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이 사람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고 결정해 보세요. 엄마는 저 못 믿어요? 제가 이 사람이랑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남자와 교제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 엄마가 잘못했다고 할 거예요. 아빠, 저희 그냥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화해봤자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아요. 결국 그 사람은 입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한 채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잘못 없는 사람한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집 밖을 나섰는데 갑자기 엄마가 저에게 달려오시더니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며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니 아무리 컸어도 엄마 말을 무시하면 혼이 나야 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를 패대기 치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무방비 상태로 당한 것도 있었지만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한 적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엄마의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자식은 언니 하나뿐이라며 저와의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하신 뒤 현관문을 강하게 닫으셨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자 그 사람도 결혼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는지 저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어두운 얼굴 표정을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집안에서는 아빠가 엄마한테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 너무 흥분한 상태라 일단 진정이 필요할 것 같아 당분간은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고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엄마한테 먼저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제가 걱정이 많이 됐는지 간간히 전화를 하시면서 집안 상황에 대해 전달해 주셨네요. 그 사람은 1,000만 원대 경차를 타고 형부는 억대 외제차를 탄다고 그걸로 그 사람의 모든 걸 기준 내리는 가족들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돈을 보고 쫓아간 결혼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별로 할 말도 없을 텐데 왜 전화한 거야?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 사람이랑 그만 만나라는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바로 끊을 거야. 진이야, 언니 어쩌면 좋니? 너희 형부가 글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너희 형부가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걸 내 친구들이 목격했다며 나한테 사진을 보내준 거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은 호텔에서 다른 직원들도 함께 있었다며 발뺌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아. 요즘 집에도 잘 안 들어오는데 이런 고민을 엄마한테 얘기하면 집안이 난리가 날 거 아냐. 너도 엄마 성격 뻔히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얘기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이렇게 전화하게 된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할 뿐이야. 너희 형부를 믿어주는 게 지금의 가정을 깨지 않는 거겠지? 언니는 그 사람 없으면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애들도 문제지만 지금 중요한 게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냥 입 닫고 모른 척 하면서 살아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지켜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형부가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바람을 피워도 무조건 눈 감아 주겠다는 거야?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위자료 뜯어내고 당장 갈라서는 게 더 큰 아픔을 막을 수 있다는 거 몰라? 형부도 엄마가 소개해줘서 연결된 건데 이 문제에 대해 아셔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호텔에서 목격한 사진 그거 일단 나한테도 문자로 전송해줘. 내가 아무리 언니랑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이건 우리 가족 일이니까 나도 도와줄 게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형부가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아빠가 결혼을 반대하셨었어요. 그 이유는 나이도 많았지만 일단 아빠 눈에 형부는 질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사람 같았는지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언니한테도 몇 번이나 쓴소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형부가 재력이 있다는 것 하나 보고 결혼을 선택했고 아빠는 언니를 더 이상 말리지 못했었죠. 그런데 아빠가 예상했던 대로 언니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면서 곧 있으면 폭풍이 휘몰아칠 것 같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아빠가 이 사실을 아시게 되면 엄마는 뼈도 못 추릴 뿐더러 집에서 내쫓기게 될 거라는 걸 안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었죠.
언니의 전화를 받은 뒤 이 사실을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자기 일인 것 마냥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틈나는 대로 형부의 뒷조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형부의 뒤를 밟으면서 알게 된 건 언니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부는 언니가 전송해준 사진 속 여자 말고도 다른 여자들과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형부의 돈 냄새를 맡고 끊임없이 접근하는 듯 보였어요. 저와 그 사람이 목격하고 사진으로 증거물을 남긴 것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물들을 언니에게 보여주고 형부와의 관계를 서둘러 끝내야 할 것 같아 전화 통화를 한 뒤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숙소로 언니를 불렀어요. 그런데 곧바로 달려오겠다던 언니는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길래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직감한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인터폰을 확인하니 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불안했던 마음 쓸어내리며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언니는 바닥으로 내팽겨 쳐졌고 형부와 언니가 그 사람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리곤 몇 달 만에 얼굴을 마주한 엄마까지 저에게 화를 내면서 형부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증거물을 전부 다 돌려달라고 겁을 주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너희 언니랑 형부가 이혼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 증거물 가지고 뭐 하려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작정이니? 내가 여태까지 힘들게 쌓아온 것들이 너 때문에 전부 무너지게 생겼잖아. 내 돈줄 네가 뚫어줄 것도 아니면서 감히 엄마의 앞길을 막으려 들어? 효도는 못할 망정 엄마한테 불효까지 저지르려고? 당장 사진들 내놓지 못해? 너는 언니가 돼가지고 이런 일을 왜 동생한테 알려서 집안 망신 다 시키는 거야? 여태까지 돈 맛봤으면서 그 단물을 네가 잊을 수 있을 것 같니? 하여간 머리 나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조용하게 처리하면 될 것을 일을 이런 식으로 키워서 괜한 약점만 잡히게 만들어? 증거 사진들 전부 내놓지 못해? 엄마는 시끄러워지는 거 딱 질색이다. 그래서 언니가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부가 잘못했는데 왜 언니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엄마가 형부를 소개해 주지만 않았어도 언니는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 딸들은 엄마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엄마가 돈 맛을 봤으니 그걸 잃게 될까봐 지금 형부가 바람 피운 증거물을 전부 다 없애려는 거잖아요. 이 사실 아빠가 알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누구보다 엄마가 아빠를 잘 알면서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저는 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받고 언니와 이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언니도 그걸 바라고 있고요. 눈물만 흘리지 말고 언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래야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할 거 아냐. 진이야, 미안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니는 너희 형부 없으면 이젠 못 살 것 같아. 위자료 받아봤자 몇 푼이고 결국 언니도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불안한 마음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그냥 눈 감아주고 형부의 재력으로 내 삶을 누리는 게 좋겠어. 들었지? 저게 너희 언니의 마음이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빨리 숨겨놓은 증거물들 전부 내놓지 못해? 언니의 한마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어요.
일이 안 좋게 흘러가자 이 문제를 그냥 넘기는 건 언니에게 분명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아빠한테 얘기하려고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들었는데 그 순간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하지 말라며 제 핸드폰을 빼서 던져버렸고 이성을 잃어버린 엄마는 결국 그 사람 숙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집안 세간을 전부 뒤엎으면서 형부가 바람 피운 증거물을 계속해서 요구했고 그 사람이 지내고 있는 공간의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던진 엄마의 행동을 말리려 해봤지만 이성을 잃어버리셨는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도 엄마한테 증거물을 빨리 드리라며 계속해서 재촉하길래 그 사람 집안에서 난리치는 걸 더는 볼 수 없던 저는 결국 엄마한테 그동안 모은 증거물을 건네주고 말았어요. 엄마는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사진들을 꺼내보더니 그 사람이 업무 중에 사용하던 파쇄기를 발견하시곤 사진들을 전부 다 파쇄기에 넣기 시작하셨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진들을 주워서 보고 있던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더니 엄마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형부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보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엄마의 손에 들고 있던 증거물들을 갑자기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격한 몸싸움에 저희 모두가 말리고 있는데 엄마가 균형을 잃게 되면서 파쇄기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고 그 순간 경악할 만한 충격적인 광경을 눈앞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머리카락이 파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엄마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그 사람은 서둘러 파쇄기의 전원을 차단했지만 이미 엄마의 가운데 머리는 파쇄기에 뜯겨 나가버린 상태였어요.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모습에 그 사람은 엄마를 부축해서 급하게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 뒤를 따랐는데 형부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증거물들을 주워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네요. 저희 엄마가 다치셨는데 형부는 증거물들이 우선이었고 그걸 본 언니도 그제서야 완전히 마음을 접을 수 있었는지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아빠가 전부 다 알게 되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엄마는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엄마가 했던 행동들은 쉽게 용서받지 못할 만큼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집에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모든 증거물을 넘겨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언니가 형부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은 걸로 작은 집을 하나 구하자 오갈 데 없는 엄마는 언니한테 신세를 지게 되었고 아빠는 이런 무책임한 엄마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결국 이혼을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되자 그 사람과의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죠.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결혼을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 포기하려던 순간 아빠는 저와 그 사람과의 결혼을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피해받을 수 없다며 결국 엄마 없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언니를 통해 들었는지 엄마는 끝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축의금은 언니를 통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축의금 봉투 안에 뒤늦게야 잘못을 깨달으신 엄마가 저희 부부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바로 답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의 답을 기다리셨는지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자
주말에 아빠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가려는 도중 현관문 앞에 엄마가 서 계셨어요. 당신 정말 나랑 완전히 끝낼 생각이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남남으로 우리의 관계를 끝낼 수 있어? 그저 홧김에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진심이었던 거야? 내가 몇 번이나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했잖아. 이제 그만 마음 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나 진이 결혼식도 참석하지 못했잖아.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잘못을 뉘우칠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해. 당신이 지금 나한테 보이는 태도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태도야? 내가 봤을 때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리고 왜 큰애한테 빌부터 살고 있는 거야? 걔가 애들 보는 것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밥만 축내고 있다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전부 다 보고 있고 듣고 있다고. 당신은 아직까지 그놈이 내 딸과 이혼한 걸 후회하고 있다며? 그네 인생까지 망칠 생각하지 말고 당장 그 집에서 나가도록 해. 그리고 한 번만 더 우리 앞에 나타나면 그땐 정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엄마는 결국 본전도 찾지 못한 채 돌아서야만 했어요. 아빠는 한 번 아닌 건 절대 돌리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행동에 대해 용서해줄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생각을 바꾸셨는지 저희 부부한테 찾아와서는 아빠를 설득해달라며 단 한 번도 정준 적 없는 남편에게까지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저희도 엄마가 한 행동에 대해 용서해 드릴 마음이 아직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잘못을 뉘우치시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네요. 가진 게 없다고 모질게 대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게 되니 아쉬운 듯 손을 벌리시는 게 더 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유지하면서 지낼까 합니다. 세상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엄마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부쩍 추워진 요즘 항상 몸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겪게 돼서 여러분들께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면 남편과 제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뒤에서 응원해 주시면 되는 건데 시모는 항상 저에게 불만을 가지고 계셨어요. 뭐를 하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여러 가지로 시모와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는 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전부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으려고 시모와 따로 많은 대화를 가졌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죠.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고 차라리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게 모두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는지 마지막으로 시모에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고 받아주면 모두가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직설적으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지내야 하는 건데요. 이럴 거면서 이 사람과의 결혼은 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반대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 몰라요? 엄마 하나 때문에 왜 가족 전체가 힘들어야 하는데요? 저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잖아요.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점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가족으로 받아들여 준 만큼 서로 이해하면서 조율점을 찾으면 되는데
엄마는 무조건 전부 다 싫다고만 하시면 그냥 인연 끊겠다는 말로밖엔 안 들려요.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인 제가 엄마와 등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결혼을 허락한 건 그만큼 너를 사랑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안이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너무 섣부르게 결혼을 허락한 것 같아 후회가 밀려와서 그런다.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몰랐는데 너희들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동안 신경 쓰지 않고 있던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어쩌겠니? 쟤보다 잘난 며느리감이 내 주위에 널리고 널렸었는데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세월을 보냈다는 게 땅을 칠 일이다. 능력 좋고 잘난 며느리를 얻었어야 했는데 어디 내세울 것도 없는 집안이라 요즘 지인들 만나면 며느리 얘기할까봐 창피해서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니까. 사돈분들이 가방끈도 짧고 능력도 없으니 며느리도 코줄밖에 안 나온 거지. 뭘 배우며 자라왔겠어? 아들, 너만 좋으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 그걸로는 만족을 못할 것 같구나. 엄마는 망점인 며느리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시모가 처음에 결혼을 허락했던 이유는 당신 아들이 좋아하면 그걸로 만족하실 것 같았지만 남편을 저에게 보낸 이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저는 많이 부족하게 느끼셨는지 계속해서 불만을 나타내셨던 거였어요. 저도 많이 서운했었죠.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저희 부모님 얘기까지 하는 건 저도 그냥은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모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문제되는 부분을 콕 집어서 거침없이 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옆에 있는데 장인 장모님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엄마가 제가 봤을 때 더 못하신 것 같은데요. 뭐라고?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다 했니?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없는 사실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내가 더 못하다고? 예, 네가 말해봐라. 지금 누가 더 손해보는 것 같니? 우리 집안은 대학도 나왔고 아들은 대기업에서 인정받고 있는 몸인데 너는 그냥 들어본 적 없는 쥐콩만한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잖아. 잘난 거 하나 없는 집안을 내가 뭐가 이쁘다고 며느리로 받아들여줘야 하는 건데? 우리 집안이 한참 손해보는 장사인 거 너도 인정하지? 저희 집안이 어머님 집안보다 여러 가지로 뒤떨어지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집안 문제 가지고 사람을 깎아내리시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사회생활하는데 학벌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남의 가정을 어머님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 가방끈 짧으신 저희 부모님보다 더 못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 입에 함부로 오르내릴 정도로 지금까지 가볍게 살아가시지 않았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걸 제가 그동안 봤었는데 저희 집안을 왜 어머님이 함부로 기준을 정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어머님은 대학 나오셔서 뭘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론 아버님이랑 결혼하시고 지금까지 아버님이 벌어오시는 돈으로 생활하셨다면서요? 그럼 대학 나온 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요? 대학을 나오신 이유가 결혼하시려고 계획하신 건 아니잖아요. 사람 사는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저희 부모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도 언제까지 어머님 며느리로 살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오늘이 위기인 것 같으신데요. 아버님도 돌아가셔서 이 말고는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는데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서로 좋게 지내셔야죠. 제 말이 틀렸나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부모님 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흥분하긴 했지만 시모의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론 시부와 대학 시절 때 만나
결혼하겠다고 시모가 고집을 부려서 졸업을 하고 바로 결혼식을 올렸었는데 그때부터 시부는 등이 휘도록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지만 시모는 바로 임신이 되셨는지 이른 육아를 하셔야만 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회생활은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대학 졸업장이 있으시다고 저희 부모님을 함부로 판단하시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모의 대학 졸업장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타이틀 하나 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가방끈이 짧다고 막말을 하신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결국 시모와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은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남편도 더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당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네요. 며느리로서 시모에게 정말 잘 보이고 싶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어요. 주말만 되면 시댁에 찾아갔고 밀린 집안일 같은 거나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가리지 않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시모에게 고맙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었고 시모는 오히려 그것밖에 못하냐며 가방끈이 짧아서 머리 회전이 안 된다며 일을 융통성 있게 못한다고 상처내는 말만 쏟아내셨습니다. 뭐든지 사람이 잘할 수 있게 만들려면 뒤에서 언제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해줘야 하는데 시모는 항상 저를 부족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 나중에는 시댁에 가는 게 꺼려질 정도로 몸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해봤자 얻을 수 있는 건 욕밖에 없으니 저도 처음에는 잘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더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집살이가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죠. 드라마에서는 그래도 끝이 해피엔딩이라도 있는데 저는 평생 우울한 인생만 살아갈 것 같았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서로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채 나와서 많이 힘들었는지 그날 집에 들어와서 많은 술을 마시고 말았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흘렀을 때 시모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손해볼 건 없었기에 별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시모는 할 말이 있다면서 만나길 원하시길래 할 말이 있으면 전화로 하시길 원했지만 시모는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약속 장소를 알려주시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어떤 이유인지 알려주지도 않으셔서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일주일 동안 연락 없이 지내면서 그동안 시모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에 후회를 하시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 하고 싶으셔서 따로 뵙자고 하신 거예요? 저는 어머님과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어요. 너 지금 뭔가 상당히 착각을 하고 나온 모양인데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앞으로 우리 집에서 지내도록 해라. 잘 지내고 싶다며. 그럼 네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 내 아들이랑 일주일 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 보니 아주 죽을 맛이다. 이놈이 엄마 전화를 안 받고 너한테 정신이 팔려서 그동안 키워준 보답을 이런 식으로 갚는데 내가 얼마나 서운한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좋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될 것 같다. 나랑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면 이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구나. 내 아들이 옆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너랑 결혼하고 나서 떨어져 살게 되니 마음이 너무 허한 것 같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원래 서로 알아가려면 지지고 볶아야 되는 거야. 네?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당황스럽죠.
그리고 저는 어머님이랑 생각이 좀 다른데요. 함께 지내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희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닌데 함께 지낸다는 건 훨씬 더 마찰이 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네가 감당해야 될 문제인 거지. 나한테 이쁨을 받고 싶다며.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런 것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들어와서 살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니? 어차피 너만 결정하면 내 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게 뻔해서 둘이 대화하고 결정하려는 건데 지금 내 생각을 거절하는 거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다시 연락 주도록 해라. 제가 어머님 댁에 들어가서 살면 앞으로 제가 뭘 하면 되는 건데요? 저에게 바라시는 게 있으니까 같이 살자는 거 아니에요? 별거 있니? 집안 살림하고 때 되면 밥 차리고 필요한 거 얘기하면 군말 없이 들어주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잖아?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차서 그런지 여기저기 쑤시는 데도 많고 살겠다고 밥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편하게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집안 살림 까딱 안 하고 앞으로 편하게 좀 사는 게 내 소원이다. 네가 내 아들이랑 들어와서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보고 어머님 댁에서 가정부로 평생 지내라는 말씀이신 거죠? 더 할 말 없으시면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내가 너한테 부탁하려고 만나자고 한 줄 아니? 이번 달 내로 당장 짐 싸서 들어오도록 해라. 쓸데없는 생각하면 머리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줄 알아? 좋게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먹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래서 가방끈 짧은 너를 무시하는 거야. 눈치가 하나도 없어. 이런 말 하면 바로 들어와서 어머님 수발 들며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이번에 내가 아는 지인 중 한 명이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됐는데 지금은 너무 편해서 인생이 살만 난다 하더라. 나도 그런 것 좀 느껴보면서 살고 싶다는 건데 내 말을 무시하니? 나는 너 의견을 들으려고 단둘이 만난 거 아니니까 무조건 이번 달 안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으마. 힘들게 키운 아들 데려갔으면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나는 할 말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도록 하마. 시모의 어이없는 말에 할 말을 잃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 한평생 시모의 수발을 들어야 며느리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괜히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 한기로 흘려들은 뒤 집으로 돌아왔고 이 문제를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괜히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정해준 기준이 가까워 왔고 저는 까맣게 잊은 채 지내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받는 순간까지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시모가 오늘 시댁으로 오냐는 말에 날짜를 확인해 보니 단둘이 대화할 때 저에게 기간을 주셨던 날짜였고 그제서야 시모의 전화를 받은 거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순식간에 목소리 톤이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마음인지 알았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가 고민하지 말고 빨리 문을 열라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계셨네요. 너무 흥분을 하셔서 일단 진정시켜 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아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자기 말을 무시했다며 거실 한가운데로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집안의 온갖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요? 저희 집안이 부족하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너네가 뭐라고 그랬어? 오늘까지 짐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했지? 어쩐지 내 아들한테 전화 한 통이 없더라니. 그동안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지? 시애미를 지금까지 어떻게 봤으면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할 수가 있어? 오늘 내 아들이랑 너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줄 알아.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너랑 사느니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는 건데요? 제발 진정하세요. 시모는 저와 남편 사이를 갈라놓겠다며 난리를 치셨어요. 어찌나 힘이 세시던지 저 혼자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며 경악을 했고 저에게 급하게 달려오면서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미 시모는 이성을 잃어버리셨는지 남편의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너 당장 이혼해라. 나는 쟤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것도 싫다. 지금 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싶으면 너희 둘 다 오늘 짐 싸서 내 집에 들어와서 살거라.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돼요? 당장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요. 제가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엄마 마음에 차지 않아도 저만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시는 행동들은 오히려 저와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 모르세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지금 당장 결정해. 쟤야 엄마야? 오늘 내가 끝장을 보고 만다. 빨리 선택해. 너를 지금까지 평생 키워준 엄마를 배신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나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엄마가 일을 저지르게 하지 마라. 남편은 저를 한번 쳐다봤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일단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남편은 시모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며 더 이상 남편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바닥으로 내려놓으셨고 시모는 저를 무서울 정도로 째려보시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죠. 그리고 당장 짐을 싸라며 명령을 하셨어요. 흥분된 시모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저희는 대충 짐을 챙긴 뒤에 결국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시모가 너무 흥분한 상태라 지금 대화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제 몸을 살피며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눈빛에서는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봐오던 자기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며 괴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최대한 빨리 지금의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일단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길 원했고 저희는 그렇게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날 많이 기력을 쏟았는지 피곤하시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와 남편은 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졌고 시모가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두려운 상태로 밤을 새우고 말았네요. 그렇게 다음날 동이 트고 시모가 저희 방문을 두드리며 저를 깨우셨어요. 일단 급하게 밖으로 나갔는데 시모가 서둘러 아침을 준비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알아서 차리라며 거실에 앉아 TV를 보셨고 전날의 기억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음식을 준비해 드렸어요.
남편도 잠 한숨 못 자고 거실로 나와 주방에 있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시모가 남편을 거실로 불렀고 주방에는 남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며 아침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라며 남편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아침을 준비한 뒤 모두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모는 앞으로 말하지 않아도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길 원하셨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자 시모는 숟가락으로 식탁을 강하게 내려치시더니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노려보시길래 시모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드렸어요. 너무 무거운 분위기로 몰아가셔서 남편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단둘이 남아있을 때 또 다시 저를 함부로 대할까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주말이라 저 조금 일찍 퇴근할 거예요. 저 없는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집에 들어와서 살기로 했으니까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마세요. 좋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된 거 서로 웃으면서 지내면 좋지 않겠어요? 제가 불안해서 출근을 못 하겠어요. 부탁드릴게요. 걱정하지 마라. 어제는 얘가 내 성질을 건드려서 그런 거지? 평소에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니? 나도 참다가 폭발한 거야. 얘, 오늘 꽤 할 일이 많으니까 아침 먹고 나랑 작은 방에서 옷 좀 정리하자. 혼자서는 빨래가 감당이 안 되거든. 묵은 이불들도 전부 다 빨아야 하고 그동안 못했던 청소도 해야 하니까 아침 든든하게 먹어라. 한동안 정신 없을 거다. 시모는 서둘러 식사를 끝내시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남편은 최대한 빨리 퇴근하고 오겠다며 서둘러 출근을 했고 저는 아침상을 정리한 뒤 설거지를 끝내고 시모가 들어간 작은 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저에게 달려드는 손이 무방비 상태였던 제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강하게 패대기 치셨어요. 남편에게는 별일 없을 거라고 했던 시모가 남편이 출근을 하자마자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고 전날의 화가 풀리지 않았다면서 걸려있던 옷들과 이불들을 저에게 집어 던지셨습니다. 빨래를 오전까지 전부 다 끝내라면서 점심 식사 시간까지 정해 두셨어요. 제가 한마디라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정을 보이시길래 일단 시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었죠. 시모는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고 이런 생활이 하기 싫으면 남편과 당장 이혼하길 원하셨습니다. 다른 능력 좋은 여자와 이어주고 싶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저는 남편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줄 거라 믿고 일단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가 시키는 걸 묵묵히 하면서 반박을 하지 않자 생각하고 계시던 방향이 아니었는지 한 번 더 저를 건드렸네요. 결국 참고 또 참던 저도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머리채를 잡아 앞뒤 좌우로 흔들며 평생 이렇게 살아갈 줄 알라며 화를 내셨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불안해서 오늘 월차 쓰고 차를 돌렸는데 저와 했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내가 시키는 거에 토를 달아서 교육 좀 시키고 있던 중이었지. 월차 쓸 생각이었으면 미리 엄마한테 얘기라도 하지 그랬어. 그럼 오늘 쭉 집에 있는 거니? 얘, 너는 뭘 그리 멀뚱히 쳐다보는 거야? 빨리 일 끝내지 못해? 엄마, 오늘 저랑 함께 갈 데가 있어요. 당신도 그만하고 옷 챙겨 입어. 제가 벌써 다 준비해 놨으니까 몸만 가면 돼요.
어디 좋은데 예약이라도 해놓은 거야? 집안일도 산더미인데 며느리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라고 하지. 우리 둘이 가면 안 되니? 시모는 제가 집안 살림을 하길 원했지만 남편은 모두가 같이 가야 한다면서 서둘러 움직이길 원했습니다. 결국 시모는 남편의 말에 따랐고 저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묵묵히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길이길래 유심히 살펴보던 도중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남편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침착하게 차에서 내리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시모를 차에서 내려주었고 남편은 간단한 검사만 진행할 거라면서 들어가지 않으려는 시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시모는 대형 병원 입구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멀리에서 저희를 발견하고 누군가 가까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미리 얘기를 해놨는지 병원 관계자분들이 오셨고 그 사이에 저희 엄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병원 관계자분들이 엄마의 직급을 부르며 서둘러 시모를 병실로 안내해 주길 부탁하고 있었죠. 지금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나를 왜 여기로 데려가는 건데? 사돈,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지금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고 있다고요. 제가 여기에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뭐라고 설명 좀 해봐요. 사돈, 여기서 계속 난리치시면 더 안 좋아져요. 일단 입원이 필요한지 검사를 진행할 거니까 저희 말을 따라주세요. 뭐야, 사돈도 지금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며느라, 네가 뭐라고 말 좀 해봐라. 내가 왜 여기에 입원을 해야 하는 건데? 나는 정신이 멀쩡하다고. 아들, 엄마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이런 곳에서 지내고 싶지 않아.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 모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 내린 결정이에요. 여기에서 치료 받으시고 괜찮아지신다면 그때 저희와 다시 시작해요. 제가 봤을 때 엄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들, 네가 지금 며느리한테 속고 있는 거야. 저 검은 속내는 나만 알 수 있다고. 뱀 같은 여에 놀아나지 마라. 서둘러 입원 절차 밟아주세요. 장모님, 죄송해요. 다른 정신병원을 알아보려 했는데 그래도 장모님이 옆에 계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엄마가 언제부터인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셨는데 최근 들어 너무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래, 걱정하지 말게. 내가 옆에서 잘 지켜볼게. 앞으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모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며 제 옷자락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시며 벌벌 기셨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엄마가 일하시고 계시는 대형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은 뒤 입원 결정을 한 것 같았어요. 엄마는 원래 중졸이셨지만 뒤늦게 검정고시로 고등 졸업장을 따시고 최근에 조무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셔서 정신병원에서 일하시고 계셨어요. 남편의 계획은 저도 알지 못했던 터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시모는 충격적이게도 꽤 많은 복합적인 정신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일단 치료가 목적이라 입원이 진행이 되었고 시모는 멀쩡한 사람 입원시켰다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네요.
결국 진정제를 맞고 상황은 정리가 되었지만 남편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았죠. 그리고 시모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날 알게 된 건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방법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병원에는 가지 않았지만 엄마의 말로는 시모의 증상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다며 분노를 삭히지 못해 꽤 장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엄마한테까지 해를 입히려 해서 담당 조무사까지 바뀐 상태라고 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은 터라 저희 가족 모두 지금 현재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남편이 내린 결정이 저희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인 만큼 앞으로 모두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